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혹시 요즘 은행 앱을 켜다가 계좌에 있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이스피싱, 해킹, 명의도용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한번 신분증이 노출되면 휴대폰 개통부터 계좌 개설, 심지어 예금 중도 해지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늘어나는 금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월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제도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그리고 시중은행 등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달라지는 변화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은행 창구보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출금은 물론이고 이체, 계좌 개설, 대출 신청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보니 정말 편리해졌는데요. 하지만 그 편리한 만큼이나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되고 은행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그 계좌를 통해 신용대출이 실행되거나 예금이 중도 해지돼 재산을 몽땅 빼앗기는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신거래 암신 차단 서비스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누군가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실행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기존에는 차단 항목이 고정되어 있어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모두 자동으로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6월부터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좀 더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이제는 차단 항목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출은 막고 싶지만 신용카드는 발급받고 싶다면 대출만 차단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둘 다 필요 없다면 둘 다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용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진화한 것입니다. 기존의 여신거래 암신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된 제도에 맞춰 차단 항목을 다시 선택하고 재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연세 많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셨다면 이제는 자녀가 대신 신청해서 금융범죄로부터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는 기존에 주로 시중은행 위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범위가 넓어지고 신청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금융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뱅킹인데요.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앱 하나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계좌까지도 모두 확인하고 이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죠. 하지만 이 편리함도 금융범죄자들에게는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이 되곤 합니다. 신분증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고 금융앱이 설치된 후 오픈뱅킹까지 등록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계좌에 연결된 예금을 한 번에 중도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일치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수천만 원의 재산이 사라지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제도가 바로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신청만 해두면 오픈뱅킹 기능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즉 본인의 동의 없이는 오픈뱅킹으로 계좌에 접근하거나 이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의 금융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와 함께 금융사기 3단계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로 피해 예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오픈뱅킹 사용자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리 신청해서 차단 설정을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픈뱅킹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프라인, 즉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만 하면 다른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가서 신한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하거나 이체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 은행 지점 수와 복잡한 앱 사용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분들에겐 굉장히 실용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 고령층,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께는 정말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는 원래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조정되어 올해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금융 서비스, 특히 금융 범죄로부터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사전 차단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의 기능이 더 정교하게 바뀌고 오픈뱅킹 차단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며 심지어 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 신청이 가능해지는 변화까지 모두 나와 내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막상 피해를 입고 나서야 나도 신청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부모님이나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함께 나누시고 가족이 대신 신청도 도와드리면 정말 든든한 보완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제도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한 번씩 신청 여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건 미리 설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차단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